내가 정말 여러분들께 물어보는데 그러고 나서 잠이 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절대 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면서 울지 않으시면은요, 이거 진짜 아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순 사건인데요. 네. 이 여순 사건도 여순이라고 해서 여수 순천 이렇게만 다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전라도 동부권 재작년에 여수 순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하신 주철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네. 전라남도 전체, 전북의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라남도 동부권 지리산 권역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을 조금 넘어가지고 여기 하동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조금 영향이 있긴 했어요. 거긴 경상도잖아요. 예, 그 네. 경상도인데 지리산 권역이어서 산청, 하동, 거창, 함양 요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남원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긴 하지만. 예, 전라북도 남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라고 하는 것이 좀 적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구례하고 네. 곡성, 광양, 광양, 예, 그다음에 보성, 보성. 예, 이런 데가 직접적인 그러니까 전라남도 동부권역 예, 예. 여기가 직접적인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게 왜 피해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삽시간에 확 올라간 거냐. 그게 아니라 순천하고 여수는 점령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거의 절반 가까운 병력들은 네. 지리산으로 숨었단 말이죠. 지리산으로 숨었는데 그 숨은 공비들을 쫓기 위해서 네. 지리산 자락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구례, 복성 이런 데가 다 걸리는 거예요. 아, 그 예. 지역들이. 예, 예. 아. 네. 그런데 진압군들이 대규모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음. 이 사건에서 참 가슴 아픈 체포자, 즉결 처분자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지리산 바로 밑에라고 할 수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산동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 전라도 동부 지역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어요.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50명. 그것도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250명의 양민이 죽었어요. 예, 예. 아니, 내가 그냥 정말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백인엽이 볼 때는 뭐 빨갱이 동네야 이거. 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다 잡아 죽이는 거죠, 뭐 거의. 오늘의 주제가인 네. 산동애가. 산동면에 있는 모 남녀가 뭐 서로 사랑을 해서 뭐 이런 네. 노래. 애가가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애는 사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슬플 애자도 있습니다. 산동애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동면의 슬픈 노래. 1960년에 처음 노래가 나옵니다. 정성수 씨라고 하는 작사가가 네. 노랫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에는 원작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에 지어진 노래인데 여순 사건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원작이 있다. 그래놓고 이 정성수 씨가 전부 다 그 원작을 자기 책에다가 예. 노래 가사와 함께 쓴 거야. 이 사실이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냐라고 처음에 에이 아니야 이건 소설이야 이렇게 노랫말에 생각했다가 쓰여진대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순간 딱 금지곡이 돼버린 거예요. 예, 군사 정권이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러고 이제 이효정 씨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 거죠. 처음에 막 태평소 소리가 삐리리라고 울리면요.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내가 간다. 이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9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됩니다. 꽃봉오리를 피워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 죽었다는 소리 예, 아닙니까? 죽었다. 여러분 산수유 열매 아십니까? 구례의 산동면이라는 곳은 지금도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산수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 보십시오. 대동법 할 때 예. 전세, 그 다음에 부역, 그 다음이 뭡니까? 특산품 바치는 공납이잖아요. 산동면은 산수유를 그만이 많이 따다 바쳐야 돼요. 동네였군요. 그래서 이 산수유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산수유 동네인데 그
그때 뭐 백인여비는 구례가 뭐 어떤 곳인지는 알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 가지고 다 쏴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 이제 어디 뭐 손가락 총으로 이제 지적해라. 이러고 이제 나오니까 일제 징용 네. 끌려갔던 집에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이제 갖고 가서 이 집이다. 그래 이 집이다 싶어 이래 들어갔더니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이러니까 네. 이제 그래 들어갔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오빠가 백남수 씨, 둘째 오빠가 백남승 씨, 그 다음이 이제 셋째 오빠가 백남극, 남수, 남승, 남극. 네. 예, 요렇게 있는데 남수는 네.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이 돼 가지고 일을 노예처럼 이렇게 하다가 강제 지금 예, 희생자군요. 희생자입니다. 네. 남승이는 네. 여순 사건 때 10월 22일 날 여수에서 한포 사격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죽었다는 전보가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이 이 집이 빨갱이 집이라고. 야 이거 빨갱이구나 이러고 딱 들어갔더니 셋째 오빠가 있는 거야 남극이가. 남극이를 죽여야 되겠다.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빨갱이자면서 나와 네. 이러니까 이 엄마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바보로 키우겠다. 내 책임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 반이승만 활동 못하게 하겠다. 집에 초상이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 이 상도 다 걷어 치우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실갱이를 하다가 여기 왼쪽에 키 작고 어리게 보이는 네. 여자분 한 분 있으시죠? 백순예 씨. 백순예가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러죠. 부전이. 그때 당시에 이 구례군에 어린애들이 장난감을 이렇게 가는데 그 장난감 인형을 부전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전이라고 이제 불렀던 이유가 장난감 인형처럼 깜찍하고 귀엽고 이렇다고. 부전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19살이었다 하거든. 그래서 이 부전이 엄마가 가슴을 드러내게 입힙니다. 왜요? 옛날에는 한복이 네. 원래 그 애 수유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아래로 이렇게 치마끈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잡혀가게 합니다. 일부러요. 예, 왜 그러느냐? 혹시라도 군인 중에 니마 그 마누라하고 살아라. 예, 그 시집 가서 그냥 그 여자 대해서 살아라. 그보다 죽는 것보다야 낫느냐. 아유 세상에. 그래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총 쏴 죽여버렸거든. 이걸 뭐냐? 대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남자를 죽여야 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대를 이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대신 죽인다. 경상북도 경산군에서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들, 코발트 광산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거기는 뭐냐면 묶어갖고 떨어뜨리는 곳이에요. 수직갱도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높이가 약 한 17m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발로 차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왜 그랬느냐? 탄환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작전을 총괄했던 게 백선엽, 백인엽 아닙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께 물어보는데 그러고 나서 잠이 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냐 하면은 한 선생님의 산골로 숨었거든. 네. 그냥 찾다가 못 찾으니까 선생님의 부인을 데려다가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끌려가는 걸 그 남편이 다 봤어요. 그 남편이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자 운동하고 진상 규명 운동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형을 살렸어. 그래가지고 징역형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셔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들이. 이승만의 집권기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도 전에 그런 진상규명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한다라는 게 박정희 정권의 명분이었습니다. 여러분 75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뒤졌습니다. 그걸 명분 삼아서 북한이 잘 살거든 이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죽이고 감옥 살리고 이러는 거야. 이 백부전 씨가 예, 뭐 오빠를 대신해서 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5남매를 낳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세상에 너무나 후회하면서 그 가슴 치면서 살한 세월이 20년이고 이 셋째 며느리에게서 난 네. 막내 딸을 보고 부전아 이런 게 치매에 걸린 거야. 이 엄마가. 여러분 이게 절대 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면서 울지 않으시면은요. 이거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옛날에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 학살에서 학살이요? 예. 예,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 모르십니까? 소피의 선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소피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여자가 잡혀가지고 그 독일 장교가 장난치는 거죠. 아들 택할래, 딸 택할래, 누구 죽일까? 아, 자식 중에서요. 그러니까 아들을 택하겠다. 그럼 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남편 대신 아내를 아들 대신 딸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49년도 그 여순 사건 때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를 이었다고 하지만 이 예. 집안은 맨정신은 못 살아갔을 남죠. 것 같아요. 그럼요. 평생 남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이제 본인을 지목해서 쏘아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엄청난 상처지만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를 지금 못 찾거나 얘를 못 죽이는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죽였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국적으로 네. 봤을 때 전라도에서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